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소나기성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간 지역은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소방대원들의 구조훈련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급류에 휘말린 남성이 허우적거리며 내려옵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물살까지 빨라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구조대원이 밧줄이 담긴 가방을 던지고 대원 여러 명이 둔치로 남성을 끌어당깁니다. 계곡이나 하천 순환사고에 주로 쓰이는 드로우백 구조입니다. 드로우백은 특히 물살이 센 급류에서 많이 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이 줄을 잡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다와 달리 물살과 지형이 들쑥날쑥한 계곡에서 물의 방향을 이용해 구조하는 방법입니다. 밧줄을 최대 20m까지 늘릴 수 있어 구조대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홍수나 그런 피해로 급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 활동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 구조 전문훈련에는 소방청 중앙119 구조본부와 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20명이 실전에 가까운 고난이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피서지 순환사고뿐 아니라 폭우성 집중호우로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계곡이나 하천에서 접수된 구조신고는 34건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강릉과 평창에서도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남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불어난 계곡이나 하천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합니다. 초속 50cm 이상의 유속에서는 허리 이상만 잠겨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사고 대처 요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는 14일까지 강원 동해안 80여 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고 여름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해수욕장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 안전 요원이 필요한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구인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지만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수상안전요원은 백사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혹시라도 수영 한계선을 넘을까 피서객들을 지도합니다. 올해 속초해수욕장 등 3곳에는 모두 42명의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속초시는 당초 45명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재공고, 연장공고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그나마 1명은 구조 자격증이 만료된 보조요원을 채용해 42명을 배치했습니다. 속초에 대학이 없어지고 인근 경동대 캠퍼스도 정원이 줄면서 대학생들이 주로 하던 수상안전요원 채용이 어려워진 겁니다. 경동대나 이런 대학교가 다른 같잖아요. 학생들이 없고 지금 인근에 그런 숙박시설 늘어나면서 물놀이 시설도 같이 하다 보니 거기서도 이제 지원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오는 14일 29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고성군 사정도 비슷합니다. 고성군은 백사장 길이가 워낙 길고 한적한 해수욕장이 많아 지역별로 서너 명, 많게는 10명까지 모두 134명의 안전요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개장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118명 모집에 그쳤습니다. 아쉬운 대로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을 구해 정원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수상안전요원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수상안전요원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수상안전요원, 보조요원을 채용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이 있는 강릉을 제외하면 동해안 전역에서 비슷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삼척, 덕산 등 일부 해수욕장은 안전관리 어려움으로 아예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지역에 사는 젊은이가 줄면서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필수적인 안전관리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시가 실험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도시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실험하고 정책 방향까지 세우면 지자체가 돕는 방식의 새로운 지역 솔루션인데요. 주민들이 실험을 통해 바꾸려는 춘천은 어떤 모습인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참여로 구성돼 장애인을 위한 도심 속 점자표기를 점검하는 스토리가 팀. 음성 안내판이나 승강기 점자표기, 오디오북 코너, 저시력자용 확대경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진 춘천 시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시민들의 눈에는 곳곳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바닥 점자블럭이 승강기나 도서관 자동문 입구까지 이어지지 않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출입이 힘들고 오디오북은 점자 안내가 없어 역시 혼자서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춘천 시내 시설 20곳을 찾은 스토리가 팀은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지를 직접 실험해 점자와 설계 오류를 100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 발견한 오류는 대부분 시정에 반영됩니다. 당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지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이 팀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동네 문제의 해답을 직접 찾고 싶어서입니다. 소소한 동네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번지기 전에 주민들끼리 먼저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심각한 동네 주차난을 줄여보려고 사유지 공유주차장 제공 동의를 이끌어낸 팀도 있고 반려동물 안전이나 성차별 해결 등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선 비영리 스타트업들도 도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기관이 직접 풀어가는 대신 시민 실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겠다면서 실험도시 춘천을 선포했습니다. 실험실에 청개구리로 실험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구 다루십시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생활의 불편과 불만을 찾아내는 시민들의 실험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문화재청장이 국회에서 원주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하도록 원주시에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장의 보존 가치를 문화재청장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주시는 계획대로 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모경 국회의원이 원주시가 철거를 추진하는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필요성을 피력합니다. 원주시정 교체 이후 원주 지역 문화 관련 사업들이 번복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문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장소들을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직접 좀 나서서 설득도 하시고 이게 철거가 되지 않도록 설득도 좀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도 보존 필요성에 동감하고 원주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등록문화재를 저희가 하여튼 공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등록문화재가 되면 수리와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극장 보존으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원주시의 우려도 덜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이번 문화재청장의 발언으로 극장의 보존 가치는 충분히 증명됐다며 원주시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등록문화재 권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아카데미 극장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라며 원주시가 등록문화재 지정에 협력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아친연대는 문화재청장이 권고를 넘어서 직권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갑니다. 한편 극장 철거를 위한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절차에 들어간 원주시는 문화재청의 권고만으로는 극장 철거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이 철거 전에 등록문화재로 직권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극장은 원주시의 계획대로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 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비전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직업계고가 인구정책과 연결된다며
신경호 교육감 임기 중 타시도 학생 1,000명을 유치해 공부 잘하는 직업계고를 만들어 취업과 진학 모두 압도적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로 태백 기계공고가 전환된 한국항공고를 비롯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국방과학고, 산림과학고, 세무금융고 등 4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지역 민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각 시군과 통반장뿐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민원 게시판이 존재한다며 그동안 도의원들이 민원 수렴 창구가 없어서 일을 못했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개인 사무소나 정당 사무실로 전용될 수 있지만 이를 감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예산 낭비와 사적 운영이 농후한 지역 상담소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내 비만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책임연구원이 전국 30세 이상 성인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행태를 분석한 결과 강원 주민의 비만율은 39.2%로 전북, 전남, 경북과 함께 제일 높았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건강 식생활 실천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흡연율은 서울의 1.3배로 나타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 우수농촌치유마을 11곳을 선정했습니다. 농촌치유마을은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촌의 전통, 역사, 문화, 음식, 곤충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농촌 치유 마을에는 춘천 은행나무 마을, 홍천 동키 마을, 평창 대관령 눈꽃 마을 등 강원도에서 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생한 우박 피해를 본 강원도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4억 4,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달 초중순 강원도에서는 때 아닌 우박으로 639개 농가 423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14억 원의 재해복구비 가운데 국비는 7억 9천만 원, 지방비 3억 4천만 원, 융자 2억 원, 자부담 1억 2천만 원입니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나 대파대를 지급합니다. 간접 지원은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연기,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등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 상반기 지역 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54억 3,600만 원을 교육부로부터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학교 체육관 신축을 위해 34억 5,300만 원, 체육관 전면 보수 1개 학교 12억 2,600만 원, 급식소 리모델링이 필요한 2개 학교 7억 5,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는 강당과 체육관과 같은 지역 교육 현안 수요가 발생하면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이 동시에 인상됐습니다.
고속 시외버스 업계는 코로나19와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누적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11일 오전 0시부터 버스 이용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 이후 8개월 만에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5% 안팎으로 중장거리의 경우 1,000원에서 2,000원 선으로 인상됐습니다. 춘천 인천공항 노선은 1,300원이 오른 26,600원, 춘천 동서 오른 400원이 오른 8,600원입니다. 또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교육청과 춘천시가 2024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과 육동환 춘천시장은 내년 9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참가국 확대와 홍보, 행정적 지원과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2024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제5회 순천대회 이후 20년 만에 춘천에서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춘천시 특정감사에서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부적정 사례들이 적발된 데 이어 진흥원 개최 행사와 관련해 춘천시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감사에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해 토이 페스티벌과 애니타운 페스티벌 관련 보조금 4,5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년 태권도 대회와 관련해 진흥원이 잘못된 사업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용역업체 선정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세부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가 오늘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365 세이프타운에서 열립니다.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공동 개최하는 청소년 안전캠프 개막일에는 생존 수영과 주택화재 시연 등의 현장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안전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에 각각 1,000명씩 일정별로 2차례로 나눠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도에서는 횡성 지역 한우 농가 2곳을 탄소 배출이 적은 저탄소 축산물 농가로 인증했습니다. 우천면 황고개 농장과 횡성읍 철이 농장 등 2곳으로 2곳 모두 햇섭과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 탄소를 줄이는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